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당이 이 통합 관련돼서 무슨 여론조사를 했다고요? 그렇죠. 국민정책연구원, 국민의당 부설정책연구원인데요. 여기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네. 한국리서치에 의뢰해가지고 지난 14, 15일 양일간 전국 성인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예. 신뢰 수준 95%의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인데 일단 현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 49.3, 자유한국당 15, 국민의당 6.4, 바른정당 6.8, 정의당 5.4 뭐 다른 여론조사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을 가정했을 때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6.3, 통합당이 19.7, 한국당이 15.6, 정의당이 5.3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개별 정당의 지지율을 합산한 것보다 한 6.5%포인트, 절반가량 이뀐다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가 크다. 그렇죠. 1 플러스 1이 2.5가 된다는 거죠. 국민의당 민주당 통합 시에는 합산당이 54.6 이래가지고 단순 합친 것보다 한 1%포인트 떨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려간다. 그렇죠. 예. 호남에서도 그렇게 다르지가 않은 게 민주당하고 국민의당 통합 시에는 한 2%포인트 떨어지고 물론 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74.4가 되니까. 예. 반면에 바른정당 국민의당 통합 시에는 호남에서 한 20.9% 두 당의 합산치보다 절반 이상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민주당하고 합치는 것보다 바른정당하고 합쳐야 지지율 상승 효과가 크다. 이거네요. 그렇죠. 예. 이게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민주당하고 만약에 국민의당이 합쳐진다. 그럼 사실상 민주당으로 흡수되는 성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국민의당 지지층 중에서는 이탈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쳐지면은 전통적인 제3당 지지층 그리고 중도층 중에 지금 무당파가 꽤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사람들의 일부는 흡수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설명 들어보니까 당연한 얘기네요. 그렇죠. 근데 이런 조사를 한 시점이 참 묘하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은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통합론의 물꼬가 터졌을 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정계 개편 촉발되는 거다. 그렇죠. 논의 시작된 거 이런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예. 결국 정계 개편 경우의 수는 두 가지입니다.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 즉 보수 진영의 통합. 그렇게 되면은 반대쪽도 통합 압력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예. 민주당하고 국민의당 사이도.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양당 구도로 회귀가 되는 거고. 그렇죠. 뭐 가치 판단을 떠나서 나머지 경우는 다당제의 유지와 강화인데 그러려면은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이 힘을 합치는 거죠. 네. 근데 또 이번 여론조사가 비밀 여론조사라고 했는데 다 내용이 공개됐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뭐 한 신문에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이걸 이게 나가서 큰일이다 하는 게 아니라 다 공개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국민의당 회의에서도 이 여론조사를 가지고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마치 준비된 분위기. 그리고 좀 전에 이야기 나오는 것은 김동철 원내대표하고 바른정당의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 회동도 한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안철수 대표 이야기는 정치 지형이 요동치고 여러 이합집산 이야기가 난무해서 민심 파악 차원에서 여론조사를 했다. 이제는 다당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 민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 아주 좋게 보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 조합을 조사했다. 이게 안철수 대표의 말이고 이게 민심이니까 뭐 만족하고 말고에 대한 판단 여지가 없다라고 말을 아꼈는데 좋게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또 국민의당이 워낙에 상황이 별로 지지분진하니까 뭐 최명길, 문병호 이런 지도부급도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다가 지금 국민의당 제2창당위원회 공동위원장이 김태일 영남대 교수입니다. 그렇죠. 혁신위원장도 지냈잖아요. 이분은 이제 상당히 개혁적 정치학자인데 원래 이분 지론이 이거였어요. 이쪽 방향이었어요. 바른정당과의 연대. 그렇죠. 그래서 김태일 교수 오늘 말씀이 오늘 이 시점을 출발로 해서 본격적으로 공론화를 시작하자고 제안한다. 이렇게 신호탄을 쏘아 올린 거죠. 근데 또 하나는 바른정당이 예컨대 반토막이 나서 나머지 반은 자유한국당으로 가고 나머지 하고만 합친다? 그럼 또 조사 다시 해봐야죠. 그것은 크게 문제는 아닐 겁니다. 오히려 바른정당에서 자유한국당하고 성향이 가까운 사람들은 차체로 넘어가고 여기에 뭐 유승민 의원을 비롯해 상징성 있는 약간 중도 컬러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요 시너지 효과는 있을 건데 있을 거다. 국민의당이 또 이제 그게 쉽냐? 호남권에서 이제 좀 의견들이 당연하게 엇갈려요. 반대 목소리 나오겠죠. 박지원 전 대표 오늘 페이스북 글을 올려가지고
지금은 이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 지도부의 신중한 접근을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예. 박지원 대표가 얼마 전에는 민주당의 통합 이런 이야기는 내 생각은 아니지만은 그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냐 이랬는데 네. 이건 정반대쪽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박 전 대표는 전남지사 출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해 놓고 있는데 만약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쳐진다라고 하면 전남에서 민주당한테는 어려울걸요.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은 예. 그런 이제 호남 쪽 의원들의 고려들도 있을 테니까 네. 이게 어쨌든 이쪽 저쪽에서 신호탄은 이제 펑펑 쏘아 올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호탄은 올라갔고 네. 계산에 들어갔군요, 다들. 그렇죠. 네. 네. 그중에 한 숫자가 오늘 나왔는데 네.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합치면 어쨌든 지지율에서 자유한국당보다 높은 2등이 된다. 그렇습니다. 이건 의미가 큰 숫자라고 일단 네. 볼 수는 있겠네요. 자, 오늘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1부 마치고요. 7시 5분 2부에 다시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특히나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뭐 바른정당하고 손을 잡는 것인지 또 더불어민주당과 손을 잡는 것인지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게 이합 집산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정치적으로 파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인데요. 국민의당이 우리가 어느 당하고 손을 잡으면 좋을지를 은밀하게 비밀리에 여론조사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결과가 그 옆에 있습니다. 제 옆에 판넬에 그 결과가 담겨 있습니다. 함께 한번 보시죠. 국민의당 어느 당과 통합 비밀조사. 현 체제의 지지율에 각 당의 지지율. 민주당 49.3, 자유한국당 15%, 국민의당 6.4 한 자릿수대입니다. 바른정당 6.8인데 그러니까 조사를 비밀로 이제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결과가 나왔답니다.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하고 손을 잡으면 54.6%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죠. 단순하게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이 숫자를 더하면 55.7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보다도 1.1%포인트가 낮게 나온 겁니다. 그죠? 그런데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바른정당과 손을 잡았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19.7%가 나왔는데 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이렇게 두 개를 더하면 숫자가 어떻게 나옵니까? 13.2%죠. 원래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두 정당이 손을 잡으면 무려 6.5%포인트나 지지율이 껑충 뛰어오른다라는 비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노은지 기자, 네. 은밀하게 조사를 했던 모양이에요, 우선. 예. 네, 은밀하게 추석 이후에 네.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민심을 좀 파악해볼 목적으로 했다고 해요. 그래서 국민의당 내부의 싱크탱크인 국민정책연구원에서 조사를 한 건데 예. 사실 이제 각 당들이 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여의도 연구원이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도 뭐 민주정책연구원이 있으니까 저런 조사들을 합니다. 근데 이게 좀 어떻게 흘러나오게 됐을까 이거를 좀 궁금한데 어쨌든 오늘 출입 기자단에게 다 공개를 했거든요. 강병규 기자가 이제 아마 문건을 입수를 해서 가지고 왔을 것 같은데. 아, 강병규 기자가 그 문건까지 입수를 했습니까? 네, 아, 네. 예. 이렇게 보이는 잘 안 보이겠지만 이렇게 아, 그게 이제 여론조사 그 결과예요? 예, 네, 네. 가져왔다고 자랑하려고 좀 이렇게 가져오는 잘 안 보이네요. 이제 자랑할 만합니다. 추석 네. 이후에 민심 파악 목적으로 했다. 이래서 좀 제목도 저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는 국민의당의 어떤 보고서였습니다. 그랬군요. 자, 김광진 전 의원께서 보시기에,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글쎄요, 이제 내년 또 지방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요. 사실 국민의당 지금 지지율 6.4%란 말이에요. 이 지지율 가지고는 내년 지방선거를 어떻게 치러야 할지 참 고심이 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한 끝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바른당하고 손을 잡는 게 유리한 것으로 나왔어요. 김 전 의원 판단에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어떤 선택을 하고 싶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보수 대통합이라고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판이 뒤집어지면 우리 당을 어떻게 할까? 국민의당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고민 안에서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금의 상황에서 그냥 쉽게 생각하면 원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한 집이었으니까 합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원래 한 집이었으니까 합쳐서 시너지는 사실 별로 발생하지 않고 두 세력 간에 갈라질 때 갈등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여기서 말한 것처럼 두 당의 지지율 합이 합쳤을 때 합보다는 떨어지는 것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바른정당과 합하면 말 그대로 이제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것은 잘 있는데
실제 표심으로 작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의외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당장의 선거를 중심으로 생각하신다면 결국 선거에서는 한 표를 찍는 거지 않습니까? 1등을 찍는 건데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도 더불어민주당을 압도할 수 있을 정도로 뭐 바뀔 것이냐라고 하면 그런 측면은 또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일전에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철수 대표가 원래 이렇게 말을 아주 세게 하는 정치인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수위를 높여서 했던 발언이 있었습니다. 어떤 발언이었을까요?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정부 여당이 하는 일은 이것저것 되는 것 없이 혼란스러운데 하나나 일관성 있는 것이 있다면 협치나 연정으로 말장난하는 겁니다. 장난질 멈추십시오. 의사도 역량도 없이 떠보기로 국민의당 흔들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네, 강병규 기자. 네. 장난질 멈추십시오. 의사도 영향도 없이 떠보기로 국민의당 흔들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하고는 손잡지 않겠습니다라는 의사를 이미 피력을 한 적이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일단은 안철수 대표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새로 얼마 전에 선출된 대표이고 기본적으로 일단 자강론을 계속 주창하던 그런 대표였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 이제 아무리 본인이 이제 현장 행보를 좀 다녀도 지지율이 생각보다 만족스럽게 오르지는 않은 면이 있거든요. 그런 면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국민의당의 그런 테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뭐 연정 그리고 통합 그런 제안에 대해서 조금 강하게 어필하는 면이 있지 않나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근데 노은지 기자, 이렇게 되진 않을까요? 이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른정당 내에 김무성 의원을 필두로 하는 통합파 의원들이 있잖아요. 네. 그 통합파 의원들은 그러면 한국당하고 손을 잡고 유승민 의원을 필두로 하는 또 자강파 의원들. 이 의원들은 국민의당하고 손을 잡고, 그러니까 바른정당 내에서 이렇게 쪼개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사실은 그 국민의당 의원들이 바른정당과 뭐 함께하는 세미나 같은 게 있어요. 이원주 의원이 정운천 최고위원과 함께하는 모임이 있거든요. 예. 그 자리에서 또 안철수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 만난 적도 있었습니다. 예. 실제로 뭐 그 각 당으로 갈 사람들, 민주당으로 갈 사람들이 국민의당에서 떠나고 그리고 한국당으로 갈 사람들이 바른정당에서 떠난다면 그런 식의 뭔가 남은 사람들끼리 뭐 공동 연대 형성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정말 오늘도 너무 빨리 갔습니다. 네. 김광진 전 의원 오늘 재밌으셨습니까? 예, 뭐 재밌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잘 부탁. 청와대에 대통령이 이제 공식 행사 중에 예를 들면 지방 일정이나 이런 것은 자동차가 아니라 전용 헬기편으로 이동하는데 요즘에 이 대통령 전용 헬기 가지고 좀 뭐 많이 나옵니까? 네, 어떤 헬기 내용이에요? 소음이 예. 너무 시끄럽다 이런 얘기를. 소음이 시끄럽다. 네, 그 사실은 이제 광화문에 뭐 채널A 광화문에 있다 보니까 저희도 일을 하다 보면 시끄럽다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저희 예. 한창 취재하는데 시끄럽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청와대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이게 유독 심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지금 보이시는 거는 광화문 상공에 떴던 이제 헬기인데요. 네. 저렇게 이제 뭐 이렇게 상공을 도심 속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주민들도 그렇고 일을 하고 있는 뭐 회사원들도 많이 소음을 느끼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게 이제 정미용 전 아나운서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청와대 인근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알려지기로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갖고 있던 주택에 전세로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미용 전 아나운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쉬는 날 집에 있어 보니까 헬리콥터 소음이 장난 아니더라.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들어보지 못한 소음이다. 예. 그러면서 또 지적을 한 게요. 한번 헬리콥터 운행하는데 몇백만 원이 든다던 말이 생각난다. 이게 세금을 펑펑 쓰고 있는지 내가 한번 정보공개 청구해서 알아봐야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정보공개 청구는 저희가 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보시는 영상이 이게 대통령 전용 헬기죠. 네, 저게 대통령 예. 전용 헬기가 청와대 위를 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실제로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청와대 주변에서 헬기 소음이라든지 뭐 시위대 소음을 호소하는 그 주민들도 많이 있어서 저희가 그 인근 그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블로그 글을 한번 이제 찾아봤습니다. 뭐 되게 자세히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블로그 게시글이군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네, 새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온 이후에 헬기 소음이 유난한 것 같다. 그런데 시위 소음에 비하면 헬기 소음은 별거 아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시위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그 청와대 인근에 뭔가 집회 시위가 많아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뭔가 소통을 자주 하겠다, 뭐 얘기를 좀 잘 들어줄 것 같다. 그래서 많이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어쨌든 청와대 주변에 살기가 상당히 힘들다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또 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차량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공중이 아니라 차량으로 이동하면 교통 통제도 해야 되고요. 그게 또 이제 시민들한테 불편으로 다가갈 수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헬기를 뭐 이용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제 뭐 좀 약간 너무 이게 자주 헬기를 띄우다 보면 이제 소음 때문에 좀 곤란한 시민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노은지 기자, 저 좀 생각이 하나 딱 난 게 있어요.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봉화마을에 왜 헬기 한번 띄워가지고 그때 한번 좀 화제가 됐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어떤 모습이었죠 그때? 그게 일명 봉화마을 목격담이 그 봉화마을 주민들이 많이 목격을 했다고 하면서 게시글이 올라왔던 건데요. 바로 이 모습이에요. 예, 저게 바로 네. 봉화마을 블로그에 올라온 위에 이제 청와대 헬기가 지나가니까 주민들이 손을 흔드는 그런 장면인데요. 저게 8월 31일의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주민들의 어떤 증언에 의하면 그 단순히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이제 청와대 저 헬기가 묘역 주변을,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주변을 뱅글뱅글 한 5번 정도 선회를 하더라.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너무나 반가워서 저렇게 손을 흔드는 모습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일단은 그날 일정을 보니까 부산에 문재인 대통령 일정이 좀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부산 오전에 부산 에이펙 누리마루에서 뭔가 외부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을 다녀오는 길에 봉화마을에 들러서 묘역을 저렇게 돌았던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저기서 이제 발견을 했던 주민들의 어떤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혹시 저 전용 헬기 타보신 분 계십니까? 이 세 분 중에? 뭐 대통령 전용기를 타본 적은 없고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군용 헬기를 타본 적은 있습니다만 네. 근데 지금의 이 논쟁에 있어서 일단 정용 씨가 객관적인 이 주장을 펼 수 있을 만한 상황이냐 마을 주민으로서의 상황이 좀 그것에 대해서는 좀 그 이의를 제기할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이 헬기 자체가 예를 들면 바뀌어가지고 네. 엄청 시끄러워졌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시끄러워졌다라고 하는 그 정치적 주장이 뭔가의 그 마을 주민을 대변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좀 객관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헬기를 타봤습니다. 자랑하려고 물어보시고. 시그널 주셔야. 보통 대통령이 저 헬기가 뜨면요, 세 대가 떠요. 네. 대통령이 타는 헬기가 한 대 있고, 수석 비서관들이 타는 헬기가 있고, 기자단이 타는 헬기가 이렇게 세 대가 뜨는데, 저는 이제 기자단에 포함이 돼서 타본 적이 있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다른 얘기 해보죠. 자, 강병규 기자.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요, 과로 사회는 안 된다. 우리 이제 일 적당히 합시다. 쉴 때는 쉬고, 과로하면 안 됩니다. 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근데 이 정부 내에서는 과로 때문에 뭐 입원하는 직원도 생겨나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최근에 근로기준법 이제 개정을 좀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역설하면서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많이 일한다라고 이제 강조를 한 건데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최근에 너무 경무에 시달려서인지 총리실 직원이나 일단 청와대 안보실 직원이 특히 이제 과로로 많이 힘들어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우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일단 국회 국무총리 연설 담당자가 지난 주말에 과로로 쓰러져서 이제 최근까지 입원을 했던 사실이 밝혀졌고요. 예. 또 최근에 얼마 전에는 이제 한창 북한의 그 도발이 한창 뭐 이어졌을 때 네. 청와대 안보실 직원이 하필 그 기자들이 모여 있는 춘추관 앞에서 과로로 쓰러진 적이 있어가지고 예. 다시 한번 회자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근데 노은지 기자 청와대 출입해봤으니까 알 것 같은데 청와대 직원들 같은 경우는 사실 새벽에 굉장히 일찍 나오고 퇴근도 늦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사실은 1년 365일 중에 제대로 쉬는 날이 없죠. 집에 있더라도 뭐 언제 또 이제 불려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대기를 늘 해야 되는 거고, 네. 긴장을 계속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스트레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그렇게 다르지가 않은 게 민주당하고 국민의당 통합 시에는 한 2%포인트 떨어지고, 물론 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74.4가 되니까. 예. 반면에 바른정당 국민의당 통합 시에는 호남에서 한 20.9%. 두 당의 합산치보다 절반 이상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민주당하고 합치는 것보다 바른정당하고 합쳐야 지지율 상승 효과가 크다. 이거네요. 그렇죠. 예. 이게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민주당하고 만약에 국민의당이 합쳐진다. 그럼 사실상 민주당으로 흡수되는 성격 흡수 통합.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은 국민의당 지지층 중에서는 이탈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쳐지면은 전통적인 제3당 지지층 그리고 중도층 중에 지금 무당파가 꽤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사람들의 일부는 흡수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설명 들어보니까 당연한 얘기네요. 그렇죠. 근데 이런 조사를 한 시점이 참 묘하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은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통합론의 물꼬가 터졌을 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정계 개편 촉발되는 거다. 그렇죠. 논의 시작된 거 이런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예. 결국 정계 개편 경우의 수는 두 가지입니다.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 즉 보수 진영의 통합. 그렇게 되면은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뭐 국민의당이 이 통합 관련돼서 무슨 여론조사를 했다고요? 그렇죠. 국민정책연구원, 국민의당 부설정책연구원인데요. 여기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네. 한국리서치에 의뢰해가지고 지난 14, 15일 양일간 전국 성인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예. 신뢰 수준 95%의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인데 일단 현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 49.3, 자유한국당 15, 국민의당 6.4, 바른정당 6.8, 정의당 5.4, 뭐 다른 여론조사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 근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을 가정했을 때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6.3, 통합당이 19.7, 한국당이 15.6, 정의당이 5.3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개별 정당의 지지율을 합산한 것보다 한 6.5%포인트, 절반가량 뛴다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가 크다. 그렇죠. 1 플러스 1이 2.5가 된다는 거죠. 예. 국민의당 민주당 통합 시에는 합산당이 54.6 이래가지고 단순 합친 것보다 한 1%포인트 떨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려간다. 그렇죠. 예. 호남에서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예. 박지원 대표가 얼마 전에는 민주당의 통합 이런 이야기는 내 생각은 아니지만 그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냐 이랬는데 네. 이건 정반대쪽인 거잖아요. 그렇죠. 박 전 대표는 전남지사 출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해 놓고 있는데 만약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쳐진다라고 하면 전남에서 민주당한테는 어려울걸요.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은 예. 그런 이제 호남 쪽 의원들의 고려들도 있을 테니까 네. 이게 어쨌든 이쪽 저쪽에서 신호탄은 이제 뻥뻥 쏘아 올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호탄은 올라갔고 네. 계산에 들어갔군요. 다들. 그렇죠. 네. 네. 그중에 한 숫자가 오늘 나왔는데 네.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합치면 어쨌든 지지율에서 자유한국당보다 높은 2등이 된다. 그렇습니다. 이건 의미가 큰 숫자라고 일단 네. 볼 수는 있겠네요. 자, 오늘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1부 마치고요. 7시 5분 2부에 다시 옵니다. 통합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특히나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뭐 바른정당하고 손을 잡는 것인지 또 더불어민주당과 손을 잡는 것인지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게 이합 집산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반대쪽도 통합 압력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예. 민주당하고 국민의당 사이도.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양당 구도로 회귀가 되는 거고. 그렇죠. 뭐 가치 판단을 떠나서 나머지 경우는 다당제의 유지와 강화인데 그러려면은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이 힘을 합치는 거죠. 네. 근데 또 이번 여론조사가 비밀 여론조사라고 했는데 다 내용이 공개됐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뭐 한 신문에 나오고 그다음에 뭐 이걸 이게 나가서 큰일이다 하는 게 아니라 다 공개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국민의당 회의에서도 이 여론조사를 가지고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마치 준비된 분위기. 그리고 좀 전에 이야기 나오는 것은 김동철 원내대표하고 바른정당의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 회동도 한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안철수 대표 이야기는 정치 지형이 요동치고 여러 이합 집산 이야기가 난무해서 민심 파악 차원에서 여론조사를 했다. 이제는 다당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 민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 아주 좋게 보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 조합을 조사했다. 이게 안철수 대표의 말이고 이게 민심이니까 뭐 만족하고 말고에 대한 판단 여지가 없다라고 말을 아꼈는데 좋게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또 국민의당이 워낙에 상황이 별로 지지분진하니까 뭐 최명길, 문병호 이런 지도부급도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다가 지금 국민의당 제2창당위원회 공동위원장이 김태일 영남대 교수입니다. 그렇죠. 혁신위원장도 지냈잖아요. 이분은 이제 상당히 개혁적 정치학자인데 원래 이분 지론이 이거였어요. 이쪽 방향이었어요. 바른정당과의 연대. 그렇죠. 그래서 김태일 교수 오늘 말씀이 오늘 이 시점을 출발로 해서 본격적으로 공론화를 시작하자고 제안한다. 여기 신호탄을 쏘아 올린 거죠. 근데 또 하나는 바른정당이 예컨대 반토막이 나서 나머지 반은 자유한국당으로 가고 나머지하고만 합친다? 그럼 또 조사 다시 해봐야죠. 그것은 크게 문제는 아닐 겁니다. 오히려 바른정당에서 자유한국당하고 성향이 가까운 사람들은 차제로 넘어가고 여기에 뭐 유승민 의원을 비롯해 상징성 있는 약간 중도 컬러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요 시너지 효과는 있을 건데. 있을 거다.
국민의당이 또 이제 그게 쉽냐. 예. 호남권에서 이제 좀 의견들이 당연하게 엇갈려요. 반대 목소리 나오겠죠? 박지원 전 대표 오늘 페이스북 글을 올려가지고 지금은 이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 지도부의 신중한 접근을 바란다.